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아카츠키의 수장인 K손이 마침내 본격적인 폭로를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K손이랑 호로라이브의 악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19년 12월 28일 날 K손은 호로라이브 4기생 키류코코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의 중국 사태가 터지면서 호로라이브에서 해고를 당해요. 이후에 K손은 바로 이제 K손으로 환생을 해가지고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원래부터 K손은 얼굴 까고 활동하던 역캠이었고 코스프레어로 유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키류코코로 데뷔했을 때도 데뷔하자마자 바로 신상이 털렸어. 왜? 말투가 독특하고 목소리가 독특해가지고 숨길 수가 없었거든. 본인도 사실 숨길 생각도 없었고. 근데 이제 키류코코로 활동하면서 K손의 활동을 잠시 중단을 했었는데, 키류코코 활동이 종료되면서 다시 K손으로 복귀를 했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K손은 오질나게 당당해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다음날이었나 바로 K손으로 방송 켰습니다. 한 달이고 세 달이고 6개월 뒤고 그딴 거 없이 그냥 바로 켰다니까. 진짜 대단한 애였다 이거죠. 당일날 켰나? 졸업 라이브 하고 2시간 뒤에 켰었나? 미쳤었다니까. 자, 일단 키류코코라 하나의 중국 사태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짧게 정리를 할게요. 이거 왜 짧게 정리를 하냐면, 여태껏 요 이야기만 거의 한 50시간 했거든. 맨날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그쵸? 일단 어떤 사건이었냐면, 옛날에 키류코코랑 하짜마가 유튜브 시청자 통계를 보면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내 방송을 볼까? 이러면서 여러 나라들을 보다가 유튜브에서 대만 통계도 따로 집계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만 사람들도 내 방송 많이 보네, 요런 이야기를 했더니 중국 애들이 이거 보고 야, 대만은 나라가 아니거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영상이 터졌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너네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발언을 해라. 그리고 너네들이 대만을 나라라고 말했던 거 실수라고 사과하라 이랬는데, 키류코코랑 하짜마는 대만이 나라가 맞다라는 입장이라서 이거를 거부를 했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이 키류코코랑 하짜마가 사과를 안 하니까 호로라이브도 공격하고 키류코코 방송 가가지고 도배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키류코코가 나 중국인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다, 운영아 채팅창 관리 좀 해달라 이러니까 운영이 채널 스패너, 채널 매니저 권한을 오히려 키류코코를 공격하고 있는 중국인한테 넘겨가지고 채팅창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키류코코가 개빡쳐가지고 운영이랑 많이 싸웠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호로라이브가 중국한테 백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키류코코랑 하짜마가 잘못을 했으니까 3주 근신 처분 내리고 죄송하다는 사죄문을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올립니다. 그런데 이 사죄문이 올라가자마자 중국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결국에는 호로라이브가 중국 시장에서 퇴출을 당해요. 왜 퇴출을 당했냐? 바로 사죄문에 장난질이 있어서 그래. 중국어로 쓰여진 사죄문에는 호로라이브 주식회사 커버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합니다, 중국의 영토의 무결성을 지지하고 중국말이 다 맞다, 우리는 중국몽을 꾸는 회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중국 애들이 맞지 잘하네, 이제 좀 정신을 차렸구만 이러고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일본어랑 영어로 쓰여진 사죄문도 딱 봤더니, 일본어랑 영어로 쓰여진 사죄문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키류코코랑 하짜마가 유튜브 정책을 위반해가지고 3주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고 말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 애들이 야, 우리가 무슨 일본어랑 영어 모를 줄 아냐? 어디서 이런 장난질을 쳐? 이래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퇴출을 당해가지고 비리비리에서 쫓겨나고, 호로라이브 CN이 있었는데 걔네들도 전부 다 나가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 CN에 있는 애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서 중국의 공산당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호로라이브는 내가 자랑스러운 중국인으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이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다 자발적으로 나갔습니다. 잘린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간 겁니다.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나는 호로라이브 CN 친구는 그렇게 해도 무죄라고 생각해.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 실제로 공격도 많이 받았단 말이야, 중국인들한테.
너네들 왜 그런 회사에서 일하냐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사제문에 장난질을 친 걸 아니까 너네들 똑바로 다시 사과하고 하짜마랑 키리코코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고 발언하게 해라.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할 거면 키리코코 하짜마 아쿠아를 퇴사시켜라, 해고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 이거죠. 아쿠아는 왜 갑자기 미움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쿠아도 덩달아서 중국인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실제로 호로라이브가 중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후부키랑 아쿠아였거든. 근데 이번에 중국 사태 터지면서 아쿠아가 키류코코랑 하짜마 편을 좀 들었어. 그래가지고 덩달아서 같이 욕을 쳐먹었다 이거죠. 근데 호로라이브는 키류코코랑 하짜마한테 대가리 박으라고 했었어요. 대가리 박으라고 시켰는데 이 키류코코랑 하짜마가 대가리를 안 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크게 논란이 됐다 이거죠. 또 하나 봐야겠네.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 짤 2개면 설명이 되거든. 2개면 설명이 딱 되잖아. 그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중국이 옛날같이 못 사는 나라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중국이 너무 큰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게 됐죠. 깨알같이 하짜마도 같이 있는 거 봐. 하짜마 보이죠? 야구가 중국한테 사과하러 키류코코랑 하짜마 들고 온 거잖아. 와 진짜 가슴 아픈 짤방이긴 합니다. 많은 호로라이브 팬덤을 울렸던 만화였다 이거죠. 저런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너네들 지금 뭐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네들이 인정할 거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면 인정할 거냐고. 인정 못하는 거는 인정하면 안 됩니다. 키류코코도 미국인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게다가 대만에도 내 팬들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정치적 발언을 해가지고 대만은 나라가 아니다, 대만은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만 팬들이 서운하잖아. 대만 팬들을 배려해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거죠. 실제로 키류코코는 이후에도 K손으로서 대만 행사도 가고 대만에서 인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만을 위해 가지고 회사를 잃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뭐 원래 대만은 중국이 맞아요. 대만은 중국이다 라고 해도 문제 없었거든. 역사적 배경을 잘 알고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쉽긴 해요. 원래 서로가 자기네들이 진짜 중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쳐맞고 도망쳐가지고 대만 섬으로 기어 들어간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나라의 규모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이라는 이름을 빼앗긴 겁니다. 원래 장제스가 중국에 있었을 때 자기네들이 중국이었어. 원조 중국이었죠. 어쨌든 야구가 이런 식으로 하짜마랑 아카이 하토한테 너네들 잘못했다고 해라 이러니까 아카이 하토랑 키류코코가 여러분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만 하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어떤 발언이 잘못됐는지 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지 않는지에 관해 가지고 사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가 중국 애들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얘네들 해고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못 버틴 키류코코가 때려치겠다 하고 나갔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전설의 발언이 있죠. 토아가 야 나갔다가 힘들면은 다시 돌아와라. 평생 안 볼 건 아니잖아. 우리 3D 라이브 할 때 앞좌석 제일 앞자리에 자리 놔줄 테니까 보러 오고 그래라. 이러니까 키류코코가 내가 야구 뒤지면 돌아올게 이렇게 말을 하고 졸업을 했다 이거죠. 실제로 이 발언은 여전히 키류코코 유튜브 채널에 아카이브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K손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K손이 개인 방송 시작하면서 호로라이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호로라이브한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런 거를 다 폭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면서 K손의 방송을 보러 갔었어요. 그랬는데 키류코코가 K손으로 활동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폭로를 보여주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키류코코로 활동할 때는 대놓고 졸업 라이브 때 야구 불러놓고 야구야 너는 소속 버튜버들을 지켜주는 게 네 역할 아니냐? 너 앞으로 잘해라 이러면서 다른 애들 또 안 지켜주고 그러면 내가 너 다시 패러 온다 이러면서 야구 판때기를 대놓고
개패다니까. 판때기를 날려버려요 진짜로. 그러면서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할 수 없어가지고 말은 못하겠고, 여기서 이루지 못한 게 많은데 이대로 그만두고 싶지 않지만은 어쩔 수가 없게 됐다. 이러면서 졸업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키리코코는 대놓고 말했어. 해고 당하는 거라고. 본인이 그래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실상 해고라 다름없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키리코코 해고 당하고 중국 사태 때문에 운영이랑 싸워가지고 나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한국 놈들이 존우 악질 새끼라고 내피셜 조진다고 개소리를 했다니까. 야, 키리코코가 이렇게 직접 말해줬는데, 그쵸? 그런 다음에 키리코코는 K손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버튜버든 간에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키리코코랑 호로라이브랑 사이 좋고, 키리코코는 그냥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다 이딴 개소리 하는 놈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슬쩍 존우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나무 위에 수정하고 헛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역겨운 놈들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K손이 어마어마하게 폭로를 하면서 호로라이브랑 싸워줄 줄 알았는데, K손으로 활동할 때는 이제 초창기 때는 호로라이브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최대한 자제하면서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아쉬워했었다 이거죠. 자, 그랬던 K손이 갑자기 요즘 들어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이 시동이 예전부터 걸리고 있긴 했었어. 단발적으로 잽을 날렸단 말이야.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V쇼즈에 들어간 이후부터 입을 털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식으로 입을 털었냐면, 이제 V쇼즈 딱 들어가면서 V쇼즈 법무팀 있고 소속사가 생기니까 자기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죠. 그 어떤 이유에서도 버튜버의 의지가 아닌 형태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버튜버 아랫사람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 V쇼즈는 버튜버 아랫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좋은 회사다. 배려해주고 버튜버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러면서 K손뿐만 아니라 V쇼조 애들까지 입을 털면서 호로라이브랑 니지산지랑은 다르게 버튜버 아랫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좋은 회사라면서 직접 언급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논란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호로라이브랑 니지산지 언급을 빼버려요. 그러면서 어그로 오지게 끌면서 일본 시장에 진출했던 게 바로 V쇼조였다 이거죠. 그리고 K손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V쇼조랑 소니뮤직은 그러면 버튜버들한테 모델링을 100%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V쇼조가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V쇼조가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아메미야 나즈나 모델링을 미케네코한테 첫 뺏긴 겁니다. 멍청한 짓거리 했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튜버 아랫사람이 버튜버의 권리를 가지는 그런 미래는 더욱더 멀어졌죠. 저딴 짓거리 하는 애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대가 바뀔 뻔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케네코 같은 애 때문에 다시금 미래가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V쇼조가 우라루샤를 이제 미케네코죠. 미케네코를 아메미야 나즈나로 영입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기업세 버튜버, 일본의 기업세들한테 고통받는 버튜버들을 구해주는 구원자의 포지션으로 자기들을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호로라이브, 니지산지 등등의 일본 소속사들은 버튜버들한테 너무한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크리에이터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이러면서 입을 오지게 쳐 털었었다 이거죠. 특급 주령인 거는 동네방네 소문 다 났는데도 V쇼조가 그냥 루시아를 안았다니까. 그러니까 V쇼조 생각에는 이제는 정신 차렸겠지라고 생각한 거야. 고쳐 쓰려고 한 거지. 근데 사람은 뭐다?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크게 되었죠. 자, 그리고 마침내 K손이 슬슬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된 게 이 선 넘은 발언들 때문이거든. 어떤 식의 발언이 많았냐면, 일단 지금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호로라이브에서 애들이 줄줄이 비엔나로 막 은퇴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슬슬 K손이 이제 바람이 나한테 불어오기 시작했나? 느낀 거야. 지금 상황이 괜찮은데 내가 입 털면 무조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또 미케네코 이야기야. 일단 미케네코가 요르노루키로 활동했던 큐토윙크라는 소속사가 어마어마한 블랙 기업이라 가지고
애들한테 뭐 주말 빼고 한 달에 20일, 그 다음에 10시간 넘는 동영상 10개,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노동을 강요를 해가지고 애가 메네라 터지고 병 걸려가지고 나 그만두고 싶다 이랬더니 5천만 원 위약금 물어라 이래가지고 법정 가가지고 난리 났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도해 드린 적 있죠. 이야기했으니까 이전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막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법정에서는 퇴사 사유가 합당하다. 너네들은 퇴사 사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위약금 5천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K손이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쓰레기 같은 소속사 많다. 그리고 그런 소속사는 다 뒤에서 소문이 돈다. 혹시나 마음에 걸리고 뭐 수상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직접 물어봐라. 다 대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속사뿐만 아니라 등쳐먹는 일러의 모델러들은 다 뒤에서 소문이 도니까 활동하는 버튜버들 좀 의심이 간다 싶으면 일단은 멀쩡한 버튜버인지 아닌지 나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도와줄 테니까 피해봤다고 끙끙거리지 말고 피해본 사람 있으면은 나한테 말해달라.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의 발언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으니까 본격적으로 아오기리 고교처럼 업계에 민감한 이야기, 활동한 사람, 기업체 소속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만 아는 그런 내부 정보 있잖아.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갑자기 방송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죠. 왜 난리가 났냐면 K손이 버튜버 회사는 이렇다. 버튜버 회사의 아루아루. 버튜버 회사에서 자주 있는 일. 요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 어떤 회사 이야기겠어? V쇼조겠어? 호로라이브겠어? 사람들이 대부분 호로라이브에 있었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K손이 인터뷰에 대놓고 기자한테 대기업 소속사에서 버튜버로 활동했었던 경험이 있는 인터넷 스트리머자 버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K손씨 이러면서 인터뷰를 했다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뭐 유명하고 큰 기업체 소속으로 활동한 적 있었다 이러면서 또 버튜버 아랫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게 내 커리어고 내 경력인데 왜 말을 못하냐. 버튜버 아랫 사람의 권리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버튜버 아랫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어그로 오지겠거는 인터뷰까지 했다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키류코크 은퇴 직후에는 살렸단 말이야. 살이면서 그냥 조용히 활동을 했어요. 왜? 그런 짓 안 하더라도 관심을 받을 수가 있었고 방송이 잘 됐거든. 그쵸?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슬슬 자기 인기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극적인 영상을 찍어내면서 어그로를 끌면서 방송을 하고 있다 이거죠. 거의 레카 방송이에요. 그리고 레카 방송뿐만 아니라 호로라이브 팬덤한테 어필을 하려고 호로 큐어를 하면서 야 너네들 내 앞에서 아는 척하지마. 내가 니들보다 호로라이브 잘 알거든? 이러면서 아가리 털면서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다. 근데 키류코코는 원래 호로라이브에 있었을 때부터 레카 방송했습니다. 하쿠이코 요리가 하는 호로라이브 뉴스 있잖아? 그거 원래 키류코코가 하던 거야. 아사코코라고 해가지고 호로라이브 사건 사고 이야기, 그 다음에 호로라이브의 밈 알려주기, 호로라이브 레딧 밈 소개하기 뭐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K손으로서 버튜버 업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특히 논란이 됐던 K손의 발언들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버튜버 소속사에서 프로의식이 낮은 애들이 있는데 진짜 낮은 애들은 엄청나게 낮다. 프로로서 진짜 있어선 안 되는 짓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막 한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겠어? 방송을 잘 안 한다거나 방송을 유기를 한다거나 상습적인 거짓말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프로의식이 낮은 애들이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남자친구가 있는 애들은 스튜디오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자기 남자친구 데리고 온 거랑 마찬가지잖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사회성도 낮고 프로의식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 자기 남자친구 데리고 오는 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 데리고 버튜버 보고 스태프들이 누구세요? 한 적이 있다잖아.
그 외에도 버튜버랑 매니저 사귀는 경우도 있고 회사 사람이 버튜버한테 손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저라든지 회사 사람 스텝이 버튜버랑 사귀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 여친을 어마어마하게 푸시를 하면서 회사에서 모든 혜택을 자기 여친이 먼저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크게 논란이 터졌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봐봐, 솔로 라이브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야? 와타메, 토아 있잖아. 카나타는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뭐 페코라, 마린을 보다도 더 빨리 솔로 라이브를 했다니까. 물론 와타메는 아닙니다. 와타메는 회사 사람이랑 사귀는 거 아니에요. 와타메는 오래 전부터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있고 목군이었나? 묵군이었나? 이미 뭐 스위치 방송하면서 게임하는 사람 프로필에 묵군이라고 남자친구 이름도 표시가 됐었어. 사실 뭐 숨길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편애가 있었다? 이러면은 기존에 활동 푸시를 많이 받은 친구들이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K손이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자친구가 있었던 호로라이브 멤버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회사 사람 매니저랑 사귀고 회사 사람이랑 사귀는 버튜버가 호로라이브에 있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죠. 자, 매니저랑 사귄다고 논란이 터졌던 멤버 누가 있어? 토아, 메루, 연주가 있죠. 토아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준비 중에 로딩 화면 나오는 중에 방송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디스코드로 이제 아는 사람이랑 막 떠들었단 말이야. 그게 남자들이었어. 근데 마이크 켜진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방송 켜져 있네. 뮤터 시대 한 거야. 그래가지고 논란이 터집니다. 남자친구 아니냐 이러니까 토아가 남자친구가 아니라 매니저다, 운영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매니저랑 사귀냐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사실은 매니저가 아니라 운영이라고 구라를 친 거야. 구라를 치고 자기 아는 남자들이랑 디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메루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 스토킹 사건 때 매니저랑 사귀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돌았는데 매니저가 스토킹을 한 거고 매니저가 메루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밤에 연락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전화통화하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이제 스토킹이다 이래가지고 메루가 저 매니저랑 나랑 업무를 떨어뜨려 달라 이랬는데 여전히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어가지고 메루가 운영 이제 회사한테 욕을 했는데도 안 들어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회사에 고소해서 이사 비용이랑 배상까지 받아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해고를 당하죠. 왜 해고를 당했냐면 메루가 처음부터 변호사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 코레코레 소속사인 라이버 소속사 애들한테 물어본 거야. 그게 코레코레한테 물어봤다는 소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코레코레한테 이제 상담을 한 건데 확정은 아닙니다. 누구한테 상담을 했는데 라이버라는 소속사 관계자한테 상담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라이버 소속 관계자가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크고 운영이 대응을 안 해주면 네가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고소해라. 일을 해결해봐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상담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아는 변호사 소개받아서 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사건을 해결했단 말이야.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호로라이브가 뭐를 문제를 삼았냐면 네가 라이버라는 소속사 코레코레라는 네카충에 있는 소속사한테 우리 회사 기밀을 유출을 했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메루가 잘렸다 이거죠. 그 외에는 이제 연주가 있죠. 연주는 매니저랑 이랬다 저랬다 이런 썰들을 방송에서 많이 풀어줬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 매니저가 당연히 여자 매니저인 줄 알고 좋아했거든. 호로라이브는 실제로 남자 매니저 논란 터졌을 때 앞으로 저희 회사는 여자 버튜버한테는 여자 매니저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인들 모집하는 오디션 공고에도 이성의 매니저는 제공하지 않고 동성의 매니저만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홍보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연주 매니저가 남자라는 사실이 라덴 방송에서 들통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연주랑 매니저 사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돌았는데 근데 아니었죠. 왜 아니었냐면은 연주가 신상이 털려가지고 얼굴이 공개가 되니까 남자 매니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 그리고 이제 회사 고위 간부랑 사귄다고 소문이 났었던 멤버가 있죠. 그게 누구냐? 사쿠라 미코인데 옛날 버튜버 같은 경우에는 버튜버가 활동하는데 대부분의 성우 능력자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 그래가지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스텝이랑 2인 1조로 활동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토키노 소라한테 A짱이 있고 아즈키한테 스라니 미즈가 있고 사쿠라 미코한테도 카미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게 사쿠라 미코가 무녀 컨셉이거든. 무녀는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스텝이 별명이 신이었고 카미라고 불렸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쿠라 미코 프로젝트가 이후에 호로라이브에 흡수 합병이 되면서 매니저가 호로라이브 직원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는 사쿠라 미코의 매니저가 아니라 고위 간부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미코가 요즘에는 연락을 잘 안 한다고 했는데 미코가 이제 오프라인 촬영을 교토로 갔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 카미의 트위터에도 교토 사진이 올라오면서 얘네 둘이 촬영을 빙자한 여행을 간 거 아니냐, 데이트 간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다 이거죠. 매니저가 아니면은 활동을 잘 못하지. 아이고, 연락을 주고받기가 어렵지. 그쵸? 같이 일할 때는 연락을 주고받지, 매니저니까. 그쵸? 근데 이제는 회사에 높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딱히 친구도 아닌데 이유가 없으면은 연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얘는 남자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던 멤버가 있죠. 남자친구가 있었던 멤버가 누구야? 루시아, 아쿠아, 시온, 오조, 라프라스, 스이세이가 있죠. 근데 라프라스랑 타이오는 사실 라프라스의 짝사랑이었던 걸로 밝혀졌고, 스이세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스이세이 신상 털리고 얼굴이 드러나면서 사쿠마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루시아 때도 사실 마우마우가 루시아랑 뭐가 아쉬워서 루시아랑 사귀냐 요런 이야기 돌았었는데 얘는 의외로 확정이었고, 그리고 뭐 코로네도 지금까지 사귄 남자친구가 4명이라면서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었고, 이거 니코동 시절에 밝힌 거라 가지고 호로라이브 시절에는 더 늘었었겠죠. 지금 보면 몇 명 사귀었는지 모르겠고 결혼했을 가능성 또 높은 게 코로네다. 그 외에 이제 스튜디오에 남친 데리고 올 정도로 그렇게 프로의식이 없고 조금 지능이 낮은 친구라고 하면 아쿠아, 시온, 루시아, 오조 같은 만지구미 출신 멤버들이 가장 유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거를 모를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인 거야. 얘네들 진짜 빡통들이에요. 인터넷 방송하는 친구들 중에 기본적으로 사회 지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모르고 안 된다고 말해줘도 왜 안 되냐고 반발하는 애들이 많다니까. 아니,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 직장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직장에 친구 데리고 오면 안 되고 직장에 가족 데리고 오면 안 되고 직장에 남자친구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애들이 많다니까. 너네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 너네들은 사회 지식이, 사회 지능이 조금은 있는 애들이에요. 최소한 눈치는 있는 애들이라고. 근데 사회 경험 없고 알바도 안 해봤고 직장 생활 해본 적도 없고 바로 인방으로 돈 많이 번 애들은 이 정도로 사회 지능이 떨어집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마 요 지능 낮은 요 친구들 중에서 그 스튜디오에 남자친구 데리고 왔던 애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루시아 같은 경우에는 마우마우 뿐만 아니라 과거에 정체가 밝혀진 남자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저기 존잘남인 마오토라는 친구도 있어요. 마오토랑 루시아랑 사귀었었고, 그 코레코레도 마오토랑 아는 사이고 마우마우도 마오토랑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들이랑 또 많이 사귀었어요, 루시아가. 자, 그러면 이제 K손이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가지고 버튜버 업계를 바꿀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일단 과거에 아오기리가 했던 이제 버튜버 업계 암흑, 버튜버 업계 블랙 기업에 대한 썰들,
그런 것들을 지금 아오기리 고교가 주춤하고 있으니까 K손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K손은 호로라이브 소속이었기 때문에 호로라이브 팬덤한테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호로라이브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관심도 받고 있지만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K손이 하고 있는 짓이 어그로를 끄는 거고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 있는 사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걸 이야기를 하더라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회사 기밀 사항을 왜 유포를 하냐, 너로 인해 가지고 소속 버튜버들이 피해 입는 거 생각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키류코코를 공격하고 K손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K손도 지금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K손 상황이 좀 좋진 않아요. 게다가 이미 호로라이브에서 해고당하면서 호로라이브 니지의 블랙리스트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V스포가 이 호로니지랑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K손은 호로니지 V스포에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K손이 계속 주장하는 버튜버 아랫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된다. 버튜버가 활동하면 버튜버의 권리는 아랫사람이 가져야 된다. 요런 것들은 굉장히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내 돈 주고 내가 만들었는데 왜 버튜버한테 줘야 되냐, 요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K손의 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K손을 지지하는 거는 인기 없고 인지도 없는 하고 버튜버들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기업체들은 V쇼조나 소니뮤직 외에는 사실상 K손을 지지하는 애들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죠. 게다가 V쇼조도 마찬가지야. V쇼조도 처음에는 지지했다가 아메미야 나즈나한테 모델링만 빼앗겼잖아. 이러면은 더 이상은 이 의견을 지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이 K손의 활동이 이 버튜버 업계 전체를 바꾸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계속 꾸준히 활동하다 보면 뭐 10년 뒤에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기업 이익에 직결되는 내용이라서 많은 기업들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고, 호로니지 V스포가 이미 버튜버 업계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팬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은 버튜버 업계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한 장 더 있네. 자, K손이 최종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K손이 자기가 호로라이브에 있었던 일을 폭로를 하면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K손이 블랙 기업에서 많이 고생을 했네, 호로라이브가 나쁜 짓을 했네, 이렇게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는 K손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호로라이브가 진짜 블랙 기업에 도장이 찍혔어요. 범죄에 가까운 직거래를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한테 경고도 받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일러의 임금 체불, 소속 버튜버 과로 논란 등으로 인해가지고 업계에서도 소문이 자자하게 나가지고 일러애들 또 호로라이브 싫어하는 사람 많아졌고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호로라이브 평가가 좋지가 않아요. 게다가 회사에 불만을 가진 애들이 줄줄이 퇴사를 했잖아. 그러면 K손이 뭔 말을 하든 간에 다른 애들도 그만둔 거 보니까 K손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 이거죠. 옛날에는 K손 니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다른 애들은 왜 가만히 있는데, 다른 애들은 그냥 좋다고 호로라이브에서 활동 잘만 하던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니가 별난 사람이라서 퇴사한 거 아니야? 니가 개인세로 그냥 하고 싶어서 나와놓고 왜 호로라이브 욕하냐? 이랬던 애들이 이제는 다른 애들도 다 그만두니까, 아쿠아, 시온, 사카마타, 아메, 파우나 다 그만두니까 K손 말이 일리가 있다, 설득력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본인 또 지금 자기한테 순풍이 불어왔을 때 이번에 아가리 좀 털면 관심도 받고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입을 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좋은 타이밍이긴 해요. 근데 요런 거를 조금 더 일찍 해줬으면 좋았지 않겠나. 키리코코로 해고 당했을 때 이랬으면 좋지 않았겠나.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뭐 지금 하는 게 가장 타이밍이 좋습니다. 호로라이브에서 졸업하고 나서는 한동안은 착한 이미지 고수하면서 호로라이브랑 키리코코가 사이가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구독자도 많이 빨고 돈도 많이 벌었잖아. 이제는 돈이 안 벌리니까 관심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이제는 이런 활동을 하더라도 잃을 거 없다라는 마인드겠죠.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